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UI 테스트라는 과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분석 설계, 그죠? 분석 설계.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UI 디자인, 그 다음이 설계도대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 그 다음에 배포를 먼저 해야 돼요, 사실. 배포라는 게 이제 서버를 배포하는 건데, 근데 이 중간에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게 있고요. 배포 후에 또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가 이렇게 앞뒤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어쨌든 테스트라는 거는 후반부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단위 테스트니 통합 테스트니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테스트 방법에 대한 얘기들이 이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요. UI 테스트라는 거. 자, 우리 교과는 역시 정보통신의 정보기술의 정보기술 개발의 UI, UX 엔지니어링의 능력 단위의 UI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I 테스트는요, 이런 이제 과정을 갖고 있어요. 사용성 테스트 계획하기. 사용성이 뭐죠, 여러분? 사용성. 사용성이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용성은 usability. 네. use 사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편리하냐? 그 목적에 맞게 사용성이 좋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 usability라는 거. 우리가 저기 어워즈에 맨날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한동안 쭉 봤었는데 지금도 이제 어워즈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이면 usability라는 이게 이 항목을 내가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usability라고. 유서빌리티라고 하는 이 평가 항목이 그 사용성이라는 거죠. 유서빌리티. 그래서 이게 사용성이고요. 이 사용성이라는 거는 결국 사용성 테스트 계획하기. 사용성을 테스트하는 거구나. 계획하고 그다음에 사용성 테스트 수행하기. 계획한 대로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를 보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다 이겁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 보고. 그죠? 계획, 실행, 결과 보고. 뭐, 이 일반적인 순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여기에 이제 방법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휴리스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요 대괄호 안에 핵심 키워드다라고 써 있는데, 컨트롤 F 이렇게 하시면 휴리스틱 평가. 그러면 여기 이제 테스트 기법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그 사용성을 우리가 평가할 것이냐. 그럼 테스트 기법이 있잖아요. 방법. 기술적인 방법을 기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증하는 게 좋은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heuristic evaluation. 이거 약간 초자가 이상한데. 네. heuristic 평가. 그래서 사용성에 대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사용성 공학 방법으로 전문가에 의해 이론과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일련의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규칙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평가 대상이 그런 규칙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기준을 우리가 그 잣대를 놓고 그걸 평가한다는 거죠.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겠죠.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기준. 그래서 이제 휴리스틱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데 목적은 디자인 전문가들이 사용성 원칙 또는 휴리스틱 가이드라인에 비춰 평가하려는 대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디자인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결과물은 평가 보고서가 있겠고요. 절차는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행하고 발견된 이슈를 취합해서 개선 방향을 논의해보고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정리해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맞추는 게 되겠죠. 네, 휴리스틱 평가. 요거 이제 아주 대표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 디자인 결과물 초점 이런 건데 초점만 한번 찾아볼게요. 초점. 네. 사용자 중심 디자인. 지금 이게 뭐냐면요. 테스트 환경 구축이다라는 파트인데요. 이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해서 테스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하겠어요. 그래서 선정된 기법이 있다. 그러면 기법은 여러 가지가 왜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휴리스틱 평가 기준 하나만 얘기 드렸어요.
그 선정된 기법에 적합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유저 센터드 디자인에서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이거 개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나오는 얘기가 사용자 중심 디자인은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용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의 한계 능력과 상황에 맞춰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사고하여. 사용자를 중심으로 사고하여. 그 만든 사람이 내 마음대로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용자가 우리 웹페이지도 사용자가 이 페이지를 접했을 때 어떨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모바일 폼도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놓는 이유가 사용자가 모바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걸 보고 반응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서비스, 제품 디자인의 접근 방법, 이자 디자인 사상이래. 이게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말이 그냥 만들어낸 말인 것 같은데 요게 중심 사상, 철학적 접근 방법이자 디자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각 단계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는 집중적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지며 최종적 단계에서는 의 결과물인 디자인은 인간 사용자를 이상하다. 로봇 사용자도 있나 보죠. 인간 사용자의 편의와 이게 중요한 거죠. 편의와 너 이것 때문에 많이 편해졌니? 복지. 너 많이 그 삶이 윤택해졌니? 복지. 행복하니? 이런 거죠. 실현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 이게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얘기예요. 예. 당연한 얘기 같아. 도덕책에 있는 얘기 같죠? 도덕책에 있는 얘기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로 이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시스템과 사람의 의사소통을 찾아볼까요? 인터랙션 디자인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말이에요. 자, 인터랙션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디지털 시스템과 사람과 의사소통. 자, 우리가 인터랙션 디자인이라고 되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딱 올렸는데 팍 움직이잖아요. 인터랙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응을 하는 거죠. 요즘은 인터랙션 디자인은 여러 가지로 이제 발전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뭐 사람의 음성까지도 인식하는 뭐 이런 그 디자인이 기능과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죠. 인터랙션이랑 입출력 장치를 매개로 디지털 시스템과 사람이 주고받는 일련의 의사소통 과정으로 인터랙션 디자인이란 사람의 행동과 이에 반응하는 시스템의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HCI 인터랙션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본 단위로서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경험까지 포괄하는 전반적인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질문 답변을 받는 것처럼 물어보면 답변이 오는 것처럼 내가 마우스로 움직이기만 해도 뭐가 막 반응을 해주고 올라가면 뭘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인터랙션 디자인이 되죠. 네, 그냥 뭐 단순한 개념은 아니고요. 상호작용이다. 이런 디자인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 작동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까요? 시험 작동. 예, 여러분들 그 파일럿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도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파일럿 프로젝트는 얘기 들었어요. 이거 파일럿이란 말이에요. 파일럿 프로젝트도 있고 테스트도 있네요. 이 파일럿이란 말은 뭐예요? 파일럿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파일럿은 한번 시범적으로 돌려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죠. 1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2천만 원짜리 소규모 여기에 핵심 기능만 딱 먼저 구현을 해보고 이걸 사용해 보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그래 나머지 돈 다 투자해서 이제 만들도록 해봐. 그래서 10억을 들어서 회사 전사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미리 이제 해보는 프로젝트인데 파일럿 테스트도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파일럿 테스트란 주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최신 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상황에서 실현하기 전에 소규모로 미리 만들어본다 했잖아요. 시험 작동해보는 거.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플랜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미리 파악해서
수동 보완하기 위해서 모의로 시행해 보는 거를 파일럿 테스트라고 한다. 실제로 사용해 보는 것 같이 하지만 소규모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터들이 있겠죠? 네, 그게 바로 파일럿 테스트다. 이런 말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인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대1 면접. 조사법이 있어요, 또. 조사법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바로 밑에 있습니다. 1대1 면접. 심층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그 여러 사람을 뭐 대규모로 조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사용자 사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심층 인터뷰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용자가 그거를 사용했던 경험을 분석하려면 내용이 자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봐야지. 그게 바로 심층 인터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depth 인터뷰. 한 명의 응답자와 1대1 면접을 통하여 소비자 심리를 파악하는 조사법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응답자 4명 깊숙이, 4명 깊숙이래. 뭐야. 4명 깊숙이라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깊은 것 같죠? 자리 잡고 있는 욕구, 태도, 감정 등을 발견하는 면접조사이다. 그래서 심층 인터뷰의 경우 조사원의 면접 및 분석 능력에 따라 조사 결과 신뢰성과 타당성이 크게 변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전문가여야 돼요. 아무나 심층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 필요지. 이게 뭐냐면 사용성 테스트 수행을 할 때, 네, 이 테스트를 한 사람을 심층 인터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네, 테스트 이 사용 제품을 사용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심층 인터뷰를 하는 거죠. 저는 평소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 제품을 썼더니 이런 것들은 해결됐지만 이런 건 아직 아쉬워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알겠죠? 심층 인터뷰. 자,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EM 기법이 무엇인지 또 보겠습니다. 이건 다 테스트에 관련된 거예요. 네. NEM 기법.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법. 나비스. 나비스. 나비스가 뭐예요? 나비처럼? 아니에요. 초심자를 나비스라고 그러죠. 영어로. 나비스. 나비스. 엑스퍼트는 엑스퍼트 그룹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전문가를 얘기하죠. 전문가 그룹. expert, novice, ratio, method. 그래서 이 초심자, 처음 시스템을 쓰는 사람과 뭐 이미 숙련된 사람, 시스템을 개발했거나 그 시스템을 이미 이용했던 사람들이 엑스퍼트가 되겠죠. 그런 사람을 레이쇼, 비율로 해서 쓰는 레티오.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보시면 대상 제품을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초심자, 대상 제품을 설계 및 개발에 참여한 숙련자. 이 둘을 비교하는 거야. 사용성 테스트를 참여시켜서 대상 제품의 테스트 수행 시간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사용성 테스트 기법이에요. 사용성 테스트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법이 굉장히 쓸만한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스크를 여러 가지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이거예요. 이 NEM 기법 분석 결과 예시 이걸 보시면 돼요. 뭐냐면요. 보세요. NEM 기법이 유명해요. 초심자하고 숙련자하고 태스크를 6가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해 보게 한 거야. 여섯 개 페이지를. 근데 이렇게 둘 간의 차이가 초심자하고 숙련자는 아무래도 더 빨리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크게 나지 않는데 차이가 많이 크게 나는 이런 파트 차이가 크게 나는 파트 차이가 아주 더 크게 나는 파트 이런 파트에 대한 게 문제점이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별 차이가 숙련자나 익숙한 전문가나 별 차이가 없으면은 여기는 별로 이 태스크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가 없는데 처음 쓰는 사람은 아주 헤매고 익숙한 사람도 그러면 처음 쓰는 사람도 헤매지만 익숙한 사람도 많이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또 둘 간의 차이도 크다. 그러면 이런 태스크 3 같은 게 문제가 많이 되겠죠. 차이가 큰 거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다 됐어요. 접하는 면 이게 뭘까요?
접하는 면. 네, 접하는 면.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요거 이제 개념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 인터페이스란 뭐냐, 의사소통,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면 UI 디자인, UI 디자인 얘기했는데 인터페이스, 즉 정보기기나 소프트웨어, 화면 등 사람이 접하는 면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걸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접하는 면,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잖아. 이렇게 보면 봐야 되잖아. 그럼 화면, 우리 화면 위주로 이제 UI, UX 디자인을 하는데 UI 디자인이 그거고 UX는 그거를 향상시키는 거죠.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거를 총체적인 경험을 UX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의외로 오타가 많아. 그 다음에 추상적인 컨셉. 추상적인 컨셉. 네, 컨셉 모델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컨셉 모델이라는 컨셉. 너 컨셉이 뭐냐? 너 이번 작품의 컨셉이 뭐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어, 바닷속을 수영하는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컨셉, 뭐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만든 거야. 이 컨셉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했느냐가 컨셉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컨셉 모델은 여러 가지 추상적인 컨셉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컨셉 모델. 추상적인 추상. 뭐 이거는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나타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추상적이잖아요, 단어가. 근데 그런 관계도를 그려서 아이디어를 간편하게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컨셉 모델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 컨셉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컨셉 그리고 추상적인 컨셉.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변경되는 능력. 이게 뭘까요? 소프트웨어가 변경되는 능력? 네, 우리가요, 그 회사 가시면요, 유지 보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요, 변경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쓰던 걸 저렇게 쓰겠다는데요, 저 부서에서 우리가 개발해준 시스템을요. 그러면 그래? 그럼 그거 반영해 주세요. 가가지고 이렇게 저 소스 어느 부분에 이렇게 변경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소프트웨어 제품이 변경되는 능력, 즉 유지 보수성이요, 그게요. 메인터넌스라고 보통 그러고 유지 보수를 maintainability, 영어로 maintainability라고 하고 유지 보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맞게끔 변경될 수 있는데 변경이 절대로 안 돼. 얘를 바꾸면 저런 문제가 생겨요. 절대 못 바꿔요. 이러면은 유지 보수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10번 현재 나의 UX 디자인 수준 평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량적 리서치, 리서치, 그러니까 조사,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조사를 할 때, 물론 사전 조사도 있지만 사후 조사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리서치 방법을 쓰는데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거 써봤더니 어때? 이런 거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량적 리서치, 정성적 리서치 두 가지가 있어요. 정량적은 양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 정성적은 내용적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 조사 양이 많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경쟁 사이트, 벤치마킹 사이트 또는 이전 사이트 비교와 현재 나의 UX 디자인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막 여러 관련 업계, 동종 업계에서의 쭉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도 어떤 사이트 만들 때 그 어떤 분야를 만들게 되면 그 같은 분야의 사이트를 쭉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게 정량적 리서치라고 보시면 돼요. 설문 형태의 서베이가 대표적이고 리서치 한 회당 20명 정도.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이제 그 다 벤치마킹 후에 조사를 한다는 얘기죠. 숫자적으로. 그 다음에 정성적 리서치는 퀄러티를 높인다 그러죠. 퀀터테이티브랑 퀄러테이티브 이게 틀리거든요. 퀄러티가 높냐? 그러면 이건 정성, 내용적인 거야. 확실성이나 반복성보다는 사용자의 행동과 관련된 컨텍스트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방법이다. 말 자체가 어렵지. 이게 학문적인 말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표현해서 그래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인사이트를 얻어 현재 안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에요. 컨텍츄얼
인쿼리가 대표적 영어를 다 한글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반응 보고 현재안을 개선하는 거. 한글만 읽어서 이해를 못해요. 정성도 있었지. 그래서 한 세트당 사람 수가 많지가 않아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UI 개선 결과 보고서를 공유할 때 내용을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음 월요일 날 이거 최종 테스트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테스트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테스트 이렇게 해보는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저기 마이 아이템 구현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구축하신 걸 그냥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랑 이렇게 구축하면서 테스트 해보시고 에러 있으면 에러 난 거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가셨잖아요. 네, 그걸 그냥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UI 테스트를 한 걸로 제가 또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날 이거 최종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예요. 네, 마무리입니다.